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장 눈물웅덩이. 뭐야 이거, 점점 이상하고 괴상하네. 앨리스는 소리쳤다.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순간적으로 제대로 된 말투를 잊어버렸다. 이번에는 점점 늘어나네. 이러면 완전히 세상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야. 안녕 내 발들아. 내려다 봤을 때 이미 앨리스의 발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 불쌍해라. 내 작은 발들. 이제부터는 도대체 누가 너희들에게 구두랑 양말을 신겨주니?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이제 무리야. 보살펴주고 싶어도 너무 멀어. 어떻게든 스스로 알아서 잘 하렴. 아, 하지만 앨리스는 다시 생각했다. 역시 친절하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걸어가 주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래, 크리스마스 때마다 새 부츠를 선물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앨리스는 혼자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배달부에게 부탁해야겠어. 하지만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자기 발한테 선물을 보낸다니. 게다가 보내는 곳도 이상해. 난로 옆 난로 깔개에 있는 앨리스의 오른발님께 사랑을 담아 앨리스가. 어머, 싫다. 나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마침 그때 앨리스의 머리가 쿵 하고 거실 천정에 부딪혔다. 이미 앨리스의 키는 대략 9피트 가까이 자라 있었다. 앨리스는 바로 그 작은 황금 열쇠를 손에 쥐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문으로 서둘러 갔다. 하지만 가엾은 앨리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겨우 문 이편 엎드려 한쪽 눈으로 정원을 보는 정도로 빠져나가는 일은 아까보다 더 무리였다. 앨리스는 주저앉아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말했다. 창피한 줄 알아. 너같이 큰아이가 언제까지고 엉엉 울기만 하다니. 지금 당장 그쳐. 알았지? 하지만 앨리스는 계속 울며 드럼통 몇 개분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결국 그녀 주위에는 깊이 4인치 남짓한 크기의 웅덩이가 생겨 거실 중간 정도까지 퍼져버렸다. 조금 뒤 앨리스의 귀에서 저 멀리 다가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가 탁탁 들려왔다. 앨리스는 당황하여 눈물을 닦고 무엇이 오는지 바라보았다. 그것은 좀 전에 흰 토끼였다. 완전히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한 손에는 흰 아기염소 가죽으로 된 장갑을, 또 한 손에는 큰 부채를 들고 조급한 발걸음으로 서둘러 다가오면서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아, 공작 부인이 진짜 분명히 미친듯이 화를 낼 거야. 이렇게 기다리게 했으니. 앨리스는 그야말로 궁지에 몰려있던 터라 누구든 상관없이 매달리고 싶은 기분이었기 때문에 흰 토끼가 바로 옆을 지나갈 때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실례지만. 흰 토끼는 혼비백산하여 펄쩍 뛰나 싶더니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 쏜살같이 암흑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을 주워 올렸다. 그리고 홀이 매우 더웠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부채질을 계속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맙소사, 정말 이상한 일만 일어나는 날이네. 어제는 완전히 평소와 다름없었는데 혹시 내가 밤사이에 이상해진 걸까? 잠깐만, 나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평소랑 똑같았었나? 어쩐지 좀 달랐던 것도 같은데. 하지만 만약에 똑같지 않았다면 그 다음 문제는 도대체 여기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야. 뭐야,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 앨리스는 자기가 아는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차례차례 모두 떠올렸다. 혹시 그중 누군가와 바뀐 게 아닐까 싶었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적어도 에이다가 아닌 건 분명해. 왜냐면 그의 머리는 아주 긴 곱슬머리지만 나는 전혀 곱슬머리가 아니니까. 게다가 메이벨도 절대 아니야. 왜냐면 나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걔로 말할 것 같으면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애당초 걔는 걔고
나는 나니까. 도대체 뭔지. 이렇게 되면 전에 알았던 걸 지금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해볼까? 그러니까 4 곱하기 5는 12고 4 곱하기 6은 13이고 4 곱하기 7은 뭐야? 이러면 아무리 해봤자 20도 안 되잖아. 그래도 뭐 구구단 같은 거야. 아무렴은 어때? 좋아. 지리를 시험해보자. 런던은 파리의 수도지. 파리는 로마의 수도야. 로마는 아니야. 전부 다 틀렸어. 그것만은 확실해. 난 정말 메이벨이 된 거야. 기다려. 작고 귀여운 꿀벌을 외워보자. 앨리스는 교실에서처럼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암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잠겨 있어서 기묘한 느낌을 주었고 단어도 평소와는 어딘가 달랐다. 작고 귀여운 악어가 빛나는 꼬리를 손질합니다. 나일 강물로 깨끗이 쇠비닐을 씻습니다. 악어는 빙긋이 웃고 단정하게 발톱을 펼칩니다. 자자, 물고기들 어서오세요. 상냥하게 큰 입을 벌립니다. 절대 악어는 아니었어. 불쌍한 앨리스는 또다시 눈에 눈물을 가득 글썽이면서 계속 말했다. 결국 난 메이벨로 변한 거야. 그럼 장난감도 거의 없이 초라한 집에서 살아야겠지? 게다가 얼마나 많은 걸 다시 배워야 할까. 그런 건 싫어. 결심했어. 만약에 내가 메이벨이라면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설령 위에서 누군가 들여다보고 올라와요 아가씨라고 말해도 소용없어. 그냥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야. 자, 나는 누구지? 먼저 그걸 가르쳐줘. 그래서 만약에 그 누군가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되면 올라가겠어.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라고. 하지만 진짜 앨리스는 왈칵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쳤다. 정말 누군가가 들여다봐주지 않을까? 이제 진짜 지긋지긋해. 이런 곳에 혼자 있다니. 그렇게 말하면서 앨리스가 자신의 양손을 내려다보자 놀랍게도 어느새 흰 토끼가 떨어뜨리고 간 가죽 장갑을 한 짝만 끼고 있는 게 아닌가. 어째서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앨리스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나 또 작아지고 있어. 일어나서 탁자가 있는 쪽으로 가 키를 대보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2피트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창 줄어들고 있었다. 앨리스는 금세 손에 쥐고 있는 부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허둥지둥 그것을 내던졌다. 덕분에 겨우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 갑작스러운 변화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앨리스는 자기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이제 정원으로 가야지. 그리고 전속력으로 저 작은 문이 있는 쪽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런, 문은 또다시 닫혀 있었고 황금 열쇠는 변함없이 유리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아까보다 훨씬 심해진 거 아니야? 불쌍한 꼬마 앨리스는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작았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어. 절대로. 이건 너무 심해. 그래,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앨리스는 발이 주르르 미끄러졌고 풍덩 하며 턱까지 차오르는 소금물에 빠지고 말았다. 앨리스는 순간적으로 바다에 빠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렇다면 기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겠네. 앨리스는 혼잣말을 했다. 앨리스는 태어나서 딱 한 번 해안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믿었던 것이다. 영국의 해안은 어딜 가도 바퀴가 달린 탈의실이 있고 어린아이 몇 명이 나무삽으로 모래를 파내어 뒤집고 있고 그 맞은편에는 반드시 철도역이 있었다. 하지만 앨리스는 금세 깨달았다. 자기가 빠진 건 눈물 웅덩이. 그러니까 몸이 9피트나 됐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의 웅덩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우는 게 아니었는데. 앨리스는 이리저리 헤엄치면서 어떻게든 출구를 찾으려고 했다. 분명히 너무 울어서 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흘린 눈물에 빠져버린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오늘은 모든 게 다 이상한걸? 그때 좀 떨어진 곳에서 뭔가가 파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앨리스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헤엄쳐갔다. 처음 봤을 때는 분명히 해마나 하마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매우 작아져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겨우 깨달았다. 그것이 단순한 쥐이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연못에 빠졌다는 것을. 어차피 소용없을지도 모르지만 앨리스는 생각했다. 이 쥐에게 말을 걸어볼까? 여기는 모든 게 평범하지는 않으니까 쥐가 말을 할 수도 있어. 뭐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앨리스는 말을 시작했다. 쥐야, 어떻게 하면 이 연못에서 나갈 수 있는지 아니? 나는 이제 이런 곳에서 헤엄치는데 지쳤거든. 쥐야. 앨리스는 이거야말로 쥐에게 말을 걸 때 갖춰야 할 올바른 예절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었지만 전에 오빠의 라틴어 문법서에 이렇게 쓰여있던 것을 떠올린 것이다. 쥐가, 쥐의, 쥐에게, 쥐를 쥐야라고. 그러나 쥐는 앨리스를 왠지 수상쩍은 듯이 바라보았다. 작은 눈 한쪽을 찡긋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우리말을 모르는 걸 거야. 앨리스는 생각했다. 분명히 프랑스 쥐야. 정보강 윌리엄과 함께 건너온 거야. 자신이 가진 역사 지식을 전부 합쳐도 앨리스는 그것이 얼마나 옛날에 일어났는지까지는 잘 몰랐다. 어쨌든 앨리스는 프랑스어로 다시 말을 걸었다. 나의 고양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프랑스어 교과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쥐가 물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아무래도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 미안해. 앨리스는 서둘러 외쳤다. 가엾은 동물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다. 아 완전히 잊고 있었어. 네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좋아하지 않아. 쥐는 짜증을 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만약 네가 나라면 고양이를 좋아할 수 있겠어? 글쎄 좋아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 앨리스는 달래듯이 말했다. 저기 너무 화내지 마. 그래도 너에게 우리 집 고양이 다이아나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다이아나를 한번 보면 너도 분명히 고양이를 좋아하게 될 거야. 정말 귀엽고 얌전하니까. 앨리스는 천천히 그 주위를 헤엄치면서 혼잣말처럼 계속 떠들었다. 그 아이는 난로 옆에서 아주 기분 좋은 듯이 가르랑가르랑 목을 울리면서 아빠를 핥거나 얼굴을 씻어. 껴안으면 부드럽고 최고야. 게다가 쥐도 얼마나 잘 잡는다고. 아, 미안해. 또다시 외쳤을 때는 이미 늦어서 쥐는 몸의 털이 전부 곤두서 있었다. 앨리스는 완전히 기분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했다. 우리 이제 다이나 이야기는 하지 말자. 너도 싫어하는 것 같고. 우리? 쥐는 외치면서 꼬리 끝까지 부들부들 떨었다. 마치 나까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는 투잖아. 우리 집은 말이지 선조 대대로 고양이들을 미워해왔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럽고 하등하고 저속한 놈들. 다시는 그 녀석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아줘. 절대 안 한다니까. 앨리스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화제를 바꾸려고 했다. 자 그럼 너는 그러니까 걔는 좋아해? 쥐가 대답하지 않자 앨리스는 열심히 말했다. 진짜 멋진 강아지가 있어. 우리 집 근처인데 말이지 너에게도 만나게 해주고 싶어. 눈이 반짝거리는 작은 테리어거든? 게다가 긴 갈색 털이 구불구불거려. 물건을 던지면 확실히 물어오고 밥 시간에는 뒷발로 서서 앞발을 올리고 주세요도 하고 정말 여러가지 재주가 있어서 반도 기억해내지 못할 정도로 다양해. 그래서 있지 그 아이의 주인은 농사꾼인데 그 사람 말로는 그 개가 아주 많이 도움이 된대. 100파운드나 나간다는 거야. 어쨌든 쥐를 모조리 죽여주고. 어머, 앨리스는 슬픈 듯이 소리쳤다. 내가 또 화나게 만들었나? 쥐는 이제 필사적으로 앨리스로부터 멀어지려고 했고 그 바람에 웅덩이에는 상당한 파도가 치고 있었다. 앨리스는 뒤에서 부드럽게 말을 걸어보았다. 쥐야 부탁해. 다시 한번 돌아와. 네가 싫다면 이제 고양이 이야기도 개 이야기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을 듣더니
쥐는 방향을 바꿔서 천천히 헤엄쳐 왔다. 안색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지만 쥐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어쨌든 물가로 올라가자. 내 이야기를 들려주지. 그럼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도대체 왜 내가 고양이나 개를 미워하는지. 그렇다. 확실히 이제 한계였다. 웅덩이는 그곳에 빠진 새라든가 짐승 등으로 상당히 붐볐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오리와 도도, 잉꼬, 새끼 독수리뿐만 아니라 몇몇 기묘한 생물도 있었다. 이 모든 동물이 앨리스를 선두로 하여 물가로 헤엄쳐 갔다.